푸른밤 종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오늘은 제가 본 글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보면요, 처음엔 뜨거웠던 연인 사이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지치기 마련이고요. 다른 인간 관계에서도 처음이 주는 신선함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차츰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사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만큼만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있는 걸 다 쏟아냈다고 해서 결과가 모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요즘 좀 바빠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치지 않을 만큼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죠? 9월 2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Let's get it on tonight. Shining like a light in the nighttime. Loving everything that you got. Thinking that it might be the right time. Take this party to the next spot.
9월 22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턱시도의 The Right Time 이었습니다. 오, 턱시도 노래 좋은 거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그 예전에 뭐 15년도에 나온 앨범의 타이틀곡이 So Good이었나요? 그 곡 이제 그 곡 정도만 이 정도로 알고 있다가 이제 나인 씨가 소개를 해주면서 아 그런 팀이구나 싶어서 막 찾아 들었는데 좋은 곡이 되게 많은 그런 팀이었어요. 그리고 감성이 되게 잘 심지어 맞아 떨어져서 와 좋은 팀 알았다 막 즐거워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오프닝 얘기 좀 해볼까요? 그래요. 지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제가 모순이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어떨 땐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땐 정반대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만 사는 게 아니니까 이게 미래를 좀 바라보면서 앞을 좀 내다보면서 노력을 하면 나의 힘을 아낄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네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의 뭐랄까 남아있는 어떤 힘을 개선하는 것, 남아있는 어떤 흥미도를 개선하는 것, 이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꿈을 찾는 거라든지 일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는 그런 걸 정확하게 계산하는 분이 계신다면 어떠한 요령으로 하셨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는 날입니다. 수식어를 소개하다가 참 지칠 지경이죠. 영화, 경제, 경영, 건축 전문 신기주 기자님 잠시 후에 모셔서요. 좋은 영화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0s but goodies에서는 여러분의 90년대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라이브 MBC 화음 공개방송 이제 이틀 남았죠. 9월 22일 화요일 오후 8시 상암동 MBC 골든 마우스홀에서 열리는데요. 당첨자분들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푸른밤과 함께하는 라이브 MBC 화음은 다음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봬요.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글로리아 교육재단, 롯데관광, 삼성 디지털 프라자, 다우닝 산업, 윈가드, 렉서스, 대한항공, 갤포스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조심스레도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정연입니다. 영화 속에서 사람이 작아진다는 설정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신선함을 주지 않죠. 하지만 그게 히어로라면 혹은 초소형 잠수정으로 사람의 몸속을 탐험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요. 다른 크기, 다른 눈으로 보는 세상을 현실감 넘치게 구현한 두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게다가 인터뷰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참 이렇게 거창한 이 레토릭이 늘 붙으니까 네네. 제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또 작아진다니요. 어깨 그죠?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스파이더맨의 명언. 뭐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큰 체구에는 큰 무게가 따른다.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인해서 그렇죠. 작아져도
진행 똑같습니다. 맞아요. 네, 힘도 똑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네. 예, 오늘의 영화가 무엇인지 다들 짐작하셨겠죠. 좀 요즘엔 알리잖아요. 그러게요. 참, 이 영화까지 흥행을 하다니 마블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마블이 이제 뭐 영화사도 제대로 이제 영화도 계속해서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게요. 디즈니로 네. 들어가서. 일명하여 개미 남자.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좀 없어 보인다. 앤트맨입니다. 아니 사실 앤트맨이라는 만화를 저는 코믹스로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미 저는 봤어요? 사실 네. 커서 봤죠. 큰 후에 이제 코믹스 마블 코믹스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 DC 코믹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잡지 만화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앤트맨도 되게 재밌게 본 시리즈물 중 하나인데 이건 영화로 못 나올 거야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네. 우스꽝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되게- 제목부터 그죠. 아이언맨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근데 사실 뭐 그것도 미국 쪽에서는 깡통맨 깡통 남자, 깡통 로봇 뭐 이런 거지만 네. 어쨌든 우리한테 우리가 듣기에는. 또 우리가 또 모르는 네. 말이잖아요. 영어 할 줄 아세요? 나는 못 하는데. 근데 앤트맨 같은 경우에는 A, B, C, D 할 때 A, ant 그쵸. 바로 배우는 첫 번째 저는 단어이기 그게 때문에 아줌마 남자인 줄 알았지 또 엔트. 그래서 조금은 뭐랄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고 이 코스튬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그런 화려한 코스튬보다는 좀 더 뭔가 좀 맞아요. 별로인 것 같고 이게 다시 자꾸 비유하지만 아이언맨 보세요. 뭐 이렇게 정말 난리 나죠. 빛이 나오고 날아다니고 미사일 나오고 정말 최신형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수트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앤트맨의 수트는 잠수복 같고 우비인가 뭐 비닐 같기도 하고 뭐 참 없어 보이죠? 그런 게 있는데 네. 이게 영화로서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게 거. 참 놀라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앤트맨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고, 네. 뭐 이제 이 마블 히어로 시리즈는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상식들이 있으실 테지만 네. 어벤져스 시리즈의 원년 멤버다라고만 알고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한물 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영화까지 흥행을 하면서 마블은 자신의 이거 이제 뭐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화 세계가 아니고 코믹스 유니버스의 세계가 아니고 영화로 표현하는 자기 히어로물의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 하나를 추가한 셈이라고 그렇죠. 하더군요. 네. 이제 또 그러면 어벤져스에서 어떠한 활약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네, 뭐 앞으로도. 그런 모양이에요. 이제 곧 이제 내년에 그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라고 하는 차기작이 나온다는데 거기에 출연할 모양이더군요. 참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 작전을 기가 네. 막히게. 정말 이게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은데 뭐 이런 것까지 알고 있냐고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계시겠지만 하지만 영화 전문 기자시니까.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앤트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비해서 설명하자면 과거에 행크 핌이라고 하는 네. 여기서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그 노장 배우가 연기한 박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박사는 천재 과학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마블이라고 하는 만화의 그 캐릭터들 중에서는 3대 천재라고 불린대요. 근데 이 인물이 사람의 크기를 마음대로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핌 입자라는 걸 개발했답니다. 네. 이게 만화 또 영화 속 설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원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를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입자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중요하진 않겠죠. 그렇죠. 네, 뭐 과학적으로 이거는 뭐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토끼발 만화니까요. 같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일단 중요하다는 걸로. 네. 그래서 결국 이 핌 입자를 갖고 지구와 이 세계 평화를 지켰어요. 그게 이제 5, 6, 70년대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이 행크 핌 박사가 그 당시에 이 활약했던 조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쉴드죠. 네. 어벤져스 1편, 2편에서 보면 왜 거대한 항공모함에 헬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공모함 막 날아다녀. 멋있어. 예, 그런 쉴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그 쉴드라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행크 핌 박사가 이제 그 핌 입자를 통해서 자기의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함으로 해서 앤트맨이라는 이름으로 활약을 하죠.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 속 이 스토리로 보면 아이언맨도 등장하기 전이에요. 앤트맨은 사실은 결국 그러니까, 그 모든 슈퍼 히어로에서 캡틴 아메리카 다음의 세대인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제 그 어떤 이유는 영화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반전이니까 아무리 이게 스포일러라고 해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쉴드를 떠나서 잠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오래 지났대요. 그런데 갑자기 스콧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 스콧은 전과가 있는 하지만 그 딸 아이를 하나 두고 있는 전과가 있는 이혼한 남자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그 영화 속 설정에서 보면 그 회사에 비리를 고발했다가 네. 이제 결국은 그게 어떤 일에 연루되면서 전과를 갖게 된 좀 억울한 사연이 좀 있긴 하죠. 그리고 하지만 어쨌든 감옥에서 복역하고 나온 이후에는 친구들이 다 전과자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까지 있었던 영웅들하고 좀 달라요. 네. 인물들과 다릅니다. 얘는 아이언맨은 은수저를 물고 나온 에이, 인물이죠. 은수저라니요. 아니에요? 완전 다이아몬드 수저. 그래요. 플래티늄 수저죠. 그것도 여러 개씩 물고 나와서 네. 뭐 허리춤에 꽂고 다니고 뭐 이런 인물 같아 보이고 뭐 헐크, 브루스 배너 박사는 타고난 천재인 맞아요. 거죠. 캡틴 아메리카는 원래는 굉장히 평범한 인물이었지만 정신적인 그러니까 이른바 정신력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캐릭터를 압도하는 인물. 맞아요. 뭐 등등의 어떤 슈퍼히어로로서의 특별함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행크 핀 박사조차도 천재죠. 그렇죠. 하지만 스콧이라는 인물은 평범하게 짝이 없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런 인물을 뜻밖에도 행크 핌, 마이클 러글라스가 연기한 원조 앤트맨이 네.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영화의 시작점인 거죠. 네네. 이게 만화 속에서도 중요한 소재이기도 한데 여기서 약간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평범한 영웅. 앤트맨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언맨처럼 부자도 아니고 뭐 헐크처럼 특별한 천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캡틴 아메리칸처럼 영웅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위대한 영웅으로 타고 태어난 인물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하나의 아빠일 뿐인데 네. 어쩌다가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거죠. 한 번 범죄를 저지르고 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러나 기회를 얻어서 두 번째 기회에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앤트맨의 묘미인 거죠. 평범한 무언가를 평범한 사람도 뭔가 세상을 구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포인트를 이제 또 마블에서 만들어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블 캐릭터들은 되게 극단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뭐 아이언맨도 그렇고요. 그 토르 같은 케이스는 그냥 신이잖아요, 신이. 혈통 자체가 왕이고 그렇죠. 네. 심지어는 신이래요. 네. 네, 심지어 그리고 뭐 너구리가 영웅이고. 맞아요. 뭐였죠? 이름 까먹었어요. 그 시리즈물 너구리가 나오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가디언즈에서 보면은 무슨 너구리. 그렇죠. 심지어는 거기 나온 주인공은 우연히 외계인한테 납치돼서 외계인들과 친구를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가 뭔가 특별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앤트맨을 맡게 되는 2대 앤트맨이죠. 네. 폴 러드라는 배우가 연기한 스콧이라는 인물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거나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평범 이하의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차별을 사회적 넘길 부적응자예요. 그렇죠. 루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 초반 이야기만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출소를 해요. 네. 그래서 딸이 있어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평범하게 직장을 갖고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직업을 구하려고 하나 전과자가 직업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죠.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취직을 해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네네네. 근데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 사람이 전과가 있다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 쫓아내죠. 이런. 그때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모든 건 다 알고 있다. 라는 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누군가 영웅 히어로들한테는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어떤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작은 가게의 서류 면접조차도 통과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촘촘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앤트맨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 비유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그물망이라는 게 토르는 망치를 뜯어낼 수 있겠고 네. 아이언맨은 날아도 통과할 수 있겠고 네. 헐크는 찢어버릴 수 있지만 이런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그물망이 촘촘해서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세상의 어떤 감시망을 통과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작아져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부시거나 찢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앤트맨이 갖고 있는 밑에 깔려있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웃음 코드도 사실 마블의 어떠한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DC에서 나오는 뭐랄까 시네마틱은
네. 무겁기 때문에 상당 모두가 어깨에 긴장을 한 상태로 보게 되고 아. 예를 들면 아이언맨 1편 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머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난스럽고 좀 뭐랄까 그 누구죠? 아이언맨의 캐릭터에 대해서 토니 스타크가 스타크. 네. 하는 뭐 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스꽝스러운 경우도 음. 많은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앤트맨을 본 다음에 모두가 다 아이언맨 1편을 봤던 거에 추억에 잠기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요. 지금은 아이언맨이 너무나 유명한 존재가 됐지만 네. 당시만 해도 로버트 다니 주니어 약하고 망가지고 술 먹고 복역했다가 나오고 완전 엉망진창이 되었던 인물. 네네. 그런 인물이 이제 재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영화 속에 이제 토니 스타크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토니 스타크도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망가진 상태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DC를 말씀하셨는데 DC의 슈퍼맨이나 배트맨은 사실은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너무 무겁고 네,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할 만큼 자기 관리를 하는 인물이고 그게 망가진다는 걸 상상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영웅들이고 신적인 존재들이라면 마블의 영웅들은 항상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결핍이 있는. 그래서 마블의 이제 제작자들이 인터뷰한 것들을 듣다 보면 마블의 캐릭터들은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 자신의 얼굴을 감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트맨과 슈퍼맨의 경우에는 늘 얼굴을 감추죠. 네. 심지어 슈퍼맨은 얼굴을 많이 안 감췄는데도 설마라는 이유 때문인지 아무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아니 안경만 벗었는데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 최면을 거나.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마블의 경우에는 자신의 맨 얼굴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고 자신의 치부와 약점까지도 드러내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장 인간적인 매력이라는 거고 마블의 영화들이 DC 영화들보다 지금 몇 걸음이나 앞서가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는 어쩌면 평범한 영웅들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토니 스타크도 엄청난 부자지만 네. 어마어마하게 불행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비극적인 아버지의 죽음을 겪게 되고 그리고 강박증과 네.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아이언맨 3에서 나오죠.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어떤 인물인 거로 나오고 네. 그런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보통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데 그게 앤트맨에서는 아주 주요한 테마로 등장하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한 인물.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한테 그 기회를 얻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딸이 있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테마가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히어로물의 감정이입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앤트맨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요, 영화 보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게 되고 그리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 같고 이 사람이 빨리 어떻게든 앤트맨으로서 빨리 성장해서 그래서 지구 평화나 세계나 뭐 또는 우주의 평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해주길 원하게 돼요. 그렇군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신으로부터 구해주길 원하게 되죠. 그거에 빠져들게 되면 앤트맨이 어쩌면 이전의 마블 어떤 히어로물보다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앤트맨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이 앤트메리의 골든 글러브 듣고 오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냥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 시간이 다 됐다고 날 재촉하지만 아직 내겐 끝나지 않은 걸 지나간 내 눈물과 사랑도 모두 끝도 이제 다 한순간에 담아서 마지막 순간에 난 다시 일어서 내게 남겨진 시간을 준비하겠어 아직도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뒤돌아설 일은 없어 내가 손을 눈빛이 켜올리면 이제 모든 준비가 됐다는 얘기 한참을 뛰어가다 뒤돌아보면 또 그 자리에 하지만 지금의
아직도 시간이 남았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는가. 마지막 순간에는 다시 일어서 내게 남겨진 시간을 준비하겠어. 아직도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뒤돌아설 일은 없어. 자신 없어 정말 모두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었지만 하지만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내 모습은 이게 아니야. 마지막 순간에는 다시 일어서 내게 남겨진 시간을 준비하겠어. 아직도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뒤돌아설 일은 없어. 자신 없어 정말 모두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었지만 하지만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내 모습은 이게 아니야. 메리의 골든 글러브 들으시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어요. 자, 영화 앤트맨에 대해서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 더 해볼까요? 마블이 디즈니의 가족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앤트맨은요, 그 정말 대놓고 디즈니 영화라고 표방하는 거죠. 디즈니가 가장 좋아하는 건 가족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 영웅 히어로 놀이에서 가족이 등장할 여지는 많지 않아요. 맞아요. 영웅은 항상 그렇죠. 계백장군처럼 자, 나라를 지키러 가기 전에 가족 따위는 초기화와 같이. 뭐 이게 사실은 영웅이라고 하는 거에서 요구되는 어떤 지점이거든요. 네. 나보다, 가족보다, 뭐 지구, 나라, 뭐 대의 명분 이런 걸 지키기를 원하는 것. 그런 대표적인 캐릭터가 캡틴 아메리카죠. 그렇죠. 그한테는 예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지구 지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맞아요. 사생활도 없어요. 네. 뭐 이제 어벤져스의 마지막 2편의 마지막에서 보면 그냥 훈련소에서 먹고 자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사생활이 없죠. 네.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되지만 그게 영웅의 어떤 풍모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앤트맨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지구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딸을 지키고 싶어 하죠. 어린 아이가 있고 그 딸 앞에서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영화에 보면 이제 이 딸을 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러니까 영화 이야기 잠깐 하면 그 당연히 이 그 앤트맨한테는 강력한 적이 생겨요. 그 적은 이제 그 예전에 행크 핌의 제자였던 인물인데 네. 이 인물이 자기만의 또 다른 입자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그 앤트맨에 대적할 만한 강력한 적수가 되죠. 자기 스스로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네, 갖게 네. 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과 갈등을 빚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딸아이와 가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얘기는 디즈니가 갖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코드인 자, 지구를 구하는 것도 나라를 구하는 것도 결국은 가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캐릭터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디즈니 입장에서 보면 토니 스타크 같은 별종도 위험한 인물이고요. 네. 헐크는 헐크의 만화 스토리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라 네. 지구 밖으로 추방당하잖아요. 그 정도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심지어는 아니면 이제 토르의 경우에는 왕이 될 인물인 것이고 네. 가족이 등장할 요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앤트맨에서 마침내 디즈니가 정말 벼르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 거죠. 모든 것 다 가족이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고 이런 위험을 불사하는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싶어요. 디즈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마블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정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앤트맨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낸 거죠. 이 영화 내에서 가장 중요한 뭐랄까
포인트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는 거대화되어 있는 히어로물에 익숙하죠. 로봇을 탄다거나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트랜스포머 그 맞아요. 이후에 나왔던 뭐 파시픽 rim 같은 영화를 보면 거대 로봇들이 등장하고 무언가와 이제 지구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것들 로봇가 나오고 거대하고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런 것들과 이제 싸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근데 앤트맨은 작아지잖아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요소인 것 같은데 커질 대로 커지는 지금 이 뭔가 히어로물의 시장에서 왜 갑자기 작아지는 걸 선택했고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라는 게 전 재밌거든요. 사실 아주 재밌는 걸 지적하셨는데요. 일단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케일이 달라져요. 네. 이게 사이즈가 다른 영웅이 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 어마어마한 전투의 격전지 같아요. 자, 어벤져스 보시면 뉴욕 정도는 초토화가 되고 아유. 이 편에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도시 자체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맞습니다. 스케일이 커질 대로 커지죠. 나중에 뭐 헐크 단계가 되면 우주가 망가지고 붕괴되고 뭐 그죠.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죠. 허황되는 것도 정도가 있죠. 물론 그런 그 슈퍼 히어로가 준비가 되고 있대요. 그게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하는 슈퍼 히어로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인물은 뭐 거의 우주 자체를 집어삼킬 만큼의 마법사라고 하던데. 마법사. 이름도 닥터 스트레인지. 네, 맞아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를 한다고 네. 하더군요. 참 잘 참 어울릴 것 잘했어요. 같죠. 참 잘했어요. 근데 캐스팅. 어디까지나 그거는 그게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그 허황됨이라는 게 끝모를 만큼 확장되죠. 우리는 인터스텔라로 우주의 끝까지 가보잖아요. 네. 하지만 정말 신비로운 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 정말 치열한 전투의 공간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죠. 네. 앤트맨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한히 커지던 세계를 다시 수축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평소에 봤던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 보면 이제 아이를 키운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토마스와 기차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만화가 있는데 그렇죠. 그 만화에 나오는 토마스 기차가 얼마나 화끈한 액션의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것도 뭐라고 해야 되죠? 티저라고 하나요? 뭐 그런 영상으로 네. 이제 공개가 됐었던 걸 기억해요. 맞아요. 그 네. 기차에 치이잖아요. 토마스 기차에 앤트맨 저기 치나요? 뭐 맞아요. 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작아진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영화 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앤트맨이 좀 재밌는 거요. 영화 보고 나서는 새삼스럽게 이게 뜻하는 그 은유들과 네. 상징들을 자꾸 음미하게 되거든요. 왜 작아졌을까? 우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창하고 거대한 세계에서 위대한 영웅들의 싸움만 보고 사는데 벌써 10년 가까이 보낸 것 같아요. 맞아요. 마블의 시리즈가 나오고 다크나이트가 등장하면서 영웅의 세계에서 이젠 지칠 때도 되었어요. 그죠? 그 거대해지는 것들과 맞아요. 화려해지는 것에서. 그리고 세고 강하고 위대한 인물들의 영웅놀이가 좀 지겹다 싶을 때가 되었어요. 그때 앤트맨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힐링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서 이 사람의 동기는 지구 평화가 아니고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른 보통 영웅인 것이고, 그리고 그의 능력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작아지는 거죠. 커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심지어 작아진다니. 작아져서 우리가 흔히 우습게 보는 개미들과 함께 편을 이뤄서 싸우죠. 개미 군단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개미 군단과 개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침투할 수 없는 곳에 침투하고 네. 첩보 작전을 펼치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래. 토니 스타크는 은수저든 금수저든 물고 살았고 캡틴 아메리카는 너무 멋있지만 내가 도저히 그런 인물은 될 수 없다 싶을 때 공감대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좀 위로를 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히어로물 지겨운데 아니면 지쳤거나 남 얘기 같은데 그래 이 정도라면 친구 삼을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저는 왠지 이 영화를 생각을 하면서 그 영화 있잖아요. 19금 테드. 그 네, 영화가 네. 조금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뭐 연결고리가 뭐 장르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익숙해진 어떠한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큰 그림들을 깨버리는
틀을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 네. 거기서 나를 힐링시켜준다라는 그렇지, 게 맞아요. 그런 연결고리가 좀 19금 테드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했었어요. 지금 키워드 다시 말씀하셨는데 이게 히어로물 힐링이죠. 힐링 히어로물이랄까? 라는 측면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측면이 있고. 근데 이게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당연히 그 여주인공이 등장하겠죠. 그 여주인공은 이제 행크 핀 박사의 딸인 호프란 인물인데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여배우예요. 에반젤린 릴리라고 하는 여배우입니다. 사실은 모든 영웅한테는요. 그 여주인공이 있죠. 그 아이언맨한테도 당연히 페퍼가 있고요. 네. 모든 영웅한테는 존재하는 것인데 이 영화 안에서는 또 이 여주인공하고의 관계가 또 독특해요. 어떤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모든 이 히어로물에서는 여주인공은 구원의 대상일 뿐이에요. 구해줘야 하는 존재? 그렇죠. 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토르에 나오는 제인이죠. 어. 그냥 영원히 끊임없이 토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토르가 언제 돌아올지 우울해하고 뭐 이런 인물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뭐 페퍼 역시도 뭐 나중에 아이언맨 3편이 되면 이제 좀 더 능동적인 캐릭터로 바뀌어지지만 네. 그러나 초반에서는 항상 남자 주인공이 구해줘야만 하는 어떤 인물이죠. 근데 이 영화 이제 앤트맨에서의 호프, 에반젤린 릴리가 연기한 호프는요. 네. 남자 주인공보다 강하고 똑똑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보다 과학적 지식도 뛰어나고 아버지 닮아서 이 앤트맨 수트, 핌 입자에 대한 비밀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남녀 관계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자한테 구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여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를 가르치고 남자를 이끌어주는 네, 인물인 네, 거죠. 그러니까 앤트맨은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을 훨씬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히어로물들이 굉장히 고전적인 사고방식 안에 있다면 남녀 관계가 있었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투철한 사명감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라면 앤트맨은 정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세계관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죠. 그게 어찌 보면 히어로들의 세계에서 보면 작은 사람들의 세상인 거예요. 네. 그 작은 사람들의 세상으로 영웅들이 내려온 거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앤트맨이 작아졌다 뭐 이런 게 좀 재미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어떠한 이전에 갖고 있었던 히어로물들에 대한 이제 우리들의 생각들이 굳어질 수 있는 순간 나오면서 네. 새로운 어떠한 갈래를 하나 더 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걸 만들어낸 마블과 디즈니 역시 타이밍을 아는 회사라는 걸 다시 한번 네. 생각하게 되네요. 정말 마블 영화는 그래요. 판타스틱 4 같은 영화를 보면요. 이번에 나온 거? 네. 마블 영화는 마블 이외에는 안 만드는 걸 법으로 측정하든가 해야지. 그 판타스틱 4는 다른 데서 만들었나요? 네, 다른 데서 만들었죠. 이 판타스틱 4가 저는 안 봤어요. 근데 네. 뭐 어떠한 별점 주는 걸 보니까 이것은 생지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판타스틱한 지옥. 이것은 무슨 영화 이후 이 정도는 처음 막 이러면서 별점 0.5점, 0.1점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마블이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캐릭터는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형성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 판타스틱 4든 뭐 앤트맨이든 또는 뭐 아이언맨이든 그냥 어떤 능력만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작가들과 인물들과 어떤 에피소드와 환경들과 어떤 조건들 때문에 이 캐릭터가 이제 진화해 온 것이고 그걸 완벽하게 이해야만 이 캐릭터를 영화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그러니까 이제 앤트맨의 그 감독이 페이튼 리드라는 감독이라는데 네. 이 감독이 누구보다도 앤트맨의 팬이었고 마블의 만화의 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지 영웅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모티브만 갖고 영화를 찍었다면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을 영화에서 다 놓쳐버렸겠죠. 그렇겠죠. 판타스틱 4가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4명의 이 히어로들이 지구를 구한다. 라는 설정만 갖고 접근하면 영웅물은 너무 지나치게 단순해져 버리죠. 그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고 그들의 이 능력은 그들의 캐릭터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까지 다 이해만 하는 것인데 마블이야말로 그런 캐릭터를 실제로 만들어 왔던 인물이고 지금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블이 마블 영화를 만들어야만 제대로 만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네. 판타스틱 4 왜 놓쳤을까? 그냥 만들지. 왜 넘겼을까? 저 되게 좋아하는 시리즈거든요. 판타스틱 4도. 판타스틱하게 되어버렸죠. 어쨌든 자 그러면 앤트맨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충분히 나눈 것 같고요. 네.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렇게 작아지는 영화. 이게 예전에. 점이 아니야. 옛날에도 있었어요. 엄청 옛날에. 맞아요. 저도 참 옛날에 재밌게 봤던 영화예요. 1987년작입니다. 이너 스페이스라는 영화예요. 네네. 이게 주인공이 데니스 퀘이드, 맥 라이언, 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와, 사실은 맥라이언 진짜 오랜만에 이름 듣네요. 그러게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로 이제 제가 연식이 나오는데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만인의 연인이었어요. 아, 맥라이언은 사실 그 뭔가 단발. 그렇죠. 시그니처죠. 뭔가 귀여운 표정. 맞습니다. 그리고 말괄량이 그 맥라이언의 그 최고의 연기는요 이런 거죠. 항상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뭐 유부남 메일, 해리가 셀리 만났을 때 뭐 이런 영화들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의 절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결국은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때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맥라이언의 그 시그너처 연기는 남자한테 마음을 들켰어요. 네. 그런데 남자가 마음을 고백해요. 그때 기쁜 듯 슬픈 듯, 하지만 부끄러운 듯, 하지만 행복한 듯, 하지만 모르겠는 듯, 멍한 듯, 만감이 교차한 듯, 하는 듯, 세월이 느껴지는 듯, 이제 와서 왜 고백하냐는 듯, 하지만 좋은 듯, 이런 식의 표정 연기가 있어요. 이게 맥라이언만이 할 수 있는 표정이 있거든요. 이 맞습니다, 표정 맞습니다. 때문에 많은 남자들을 홀렸죠. 뭐냐? 내가 고백을 하면 여자가 그런 표정을 지어줄 거라는 환상을 심어줬어요. 이거야말로 판타스틱 4네. 하지만 절대 그런 표정을 지어주지 않더군요. 네. 어쨌든 자 뭐 맥라이언도 출연을 해서 였고 상당히 데니스 많은- 케이드가 또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둘이 부부였어요. 과거에는. 하지만 이혼했죠. 네네. 이혼한 이유는 뭐가 있죠. 어쨌든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건가요? 맞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만났는데요. 네. 그냥 얘기하면 러셀 크로우하고 우리 글래디에이터 형님 있죠. 네네. 그분과 맥라이언 양이 바람이 났어요. 이런. 이런 글래디에이터의 매력에 빠져서 남편을 버렸는데 네. 결국은 이제 맥라이언과 러셀 크로우도 잘 되지 않고 결국은 부부만 이혼을 했죠. 그리고 데니스 케이드는 잘 나가고 맥라이언은 예전에 그 슬픈 듯 괴로운 듯 그것은 다 아픈 듯? 거짓이었어. 요 연기가 잘 안 되면서 네. 이제 예전에 이제 인기를 잃었죠. 그렇군요. 뭐 어쨌든 이너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네. 이것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요. 요즘은 워낙 많은 컴퓨터 그래픽이 등장해서 네. 그 영화 속에서 뭐가 작아지는 이야기라는 게 새삼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맞아요. 작아진다 커진다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컴퓨터 그래픽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주인공이 작아졌어요. 뭐 우리 애들이 커졌어요. 이런 얘기들 더 이상 새롭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87년도 요때만 해도 새로 왔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이 영화 내용을 보면 그 영화 내용처럼 이너 스페이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너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몸속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그 테스트 파일럿이라고 하죠. 공군 조종사가 있어요. 네. 데니스 케이드가 연기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제 사람을 작아지게 또는 군사 장비를 작아지게 만드는 어떤 기술의 테스트 파일럿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작은 잠수정에 탑승해서 동물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토끼 네. 안으로 들어가서 토끼 안을 탐사하는 어떤 요즘으로 치면 나노 로봇인데 이거 실제 사람과 로봇을 작게 만든다는 것만 다른 거죠. 그렇게 되어 있기로 한 것인데 그런데 어떤 사고가 나요. 당연히 이제 이 기술을 탐하는 악당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데니스 케이드가 있었던 주사기가 탈취당합니다. 이런. 그리고 그 주사기가 우연한 과정에서 사람 몸속에 꽂혀요. 이런. 그래서 이제 데니스 케이드와 그가 탄 잠수정이 사람 몸속을 동물이 아니고 탐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마틴 숏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요. 이 당대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코미디 배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몸속에 잠수정이 있다고 이 코미디언이 뛰어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머 코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안에 있는 데니스 케이드는 살려고 이제 탐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위에도 갔다가 뭐 눈에도 갔다가 간에도 갔다가 뭐 이러면서 인체의 신비를 탐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이제 맥라이언이 연기하는
그 테스트 파일럿의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리디아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한테 도움을 청하게 되죠. 네. 이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갔으니까 귀로 가면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귀를 통해서 사실은 내가 네 몸속에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신이 나한테 강림한 것이냐 하며 호들갑을 한바탕 떨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요. SF물이라기보다는 그래요. 옛날에 백투더 퓨처라고 기억하시죠? 그렇죠. 백투더 퓨처도 사실은 1, 2편을 보면요. 코미디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긴 하는데, 과거로 간 다음부터는 대부분 다 사실 슬랩스틱 코미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절의 SF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요즘 이제 앤트맨이나 어벤져스처럼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묘사할 수 없으니까, 설정만 SF고, 나머지 얘기는 드라마인 거예요. 제 몸과 몸으로 싸우죠, 그냥. 네.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 마틴 쇼 코미디언이 연기하는 슬랩스틱 코미디에, 거기 데니스 케이드하고 맥라이언이 보여주는 로맨스가 이 영화의 주요 소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이제 갖고 온 이유는, 작아지는 소재가 앤트맨으로서 정말 거의 20년 만에, 아니죠. 97년, 2007년, 30년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사이에는 작아진다고 하는 영화는요, 더 이상 영화적 소재가 되기 어려웠어요. 이거 갖고 영화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투자받기 어려웠고, 캐스팅 되기 어렵죠. 근데 이게 이너스페이스가 이 시절만 해도 지금도요, 이 영화 만든 사람이 조 단테라는 감독인데, 네. 당대만 해도 스필버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어떤 그 흥행 감독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갖고도, 돈벌이 하던 시절이 있었다, 라는 거죠. 왠지 이너스페이스도 그렇고, 그 앤트맨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거 설명을 쭉 들어보면, 따뜻함, 혹은 어떠한,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교류들, 감정의 교류들, 이런 것들을 크게 테마로 잡고 있는 것 같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해요. 네. 항상 작아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 너무, 크게만 봐서 놓치고 있었던 것, 네네.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중요한 영화의 이야기 소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너스페이스 같은 SF물이든 앤트맨 같은 히어로물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은 교과서적인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이 그러니까 이게 작아지는 장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작아졌을 때 보게 되는 가족 이야기 또는 그 이너스페이스에서는 이제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네. 영화를 이제 옛날 영화니까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애인의 몸속에 나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몸속에 들어가서 알게 돼요. 태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테스트 파일럿을 하던 이 남자가 네. 이제 아빠가 되는 거죠. 네. 가족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사랑과 또는 그 휴머니즘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앤트맨하고 똑같아요. 앤트맨도 결국은 작아지는 순간에 이제 결국은 딸아이한테 정말 진짜 아빠가 될 수 있게 되고 네.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의 곁을 지키게 되는 것도 나오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앤트맨 안에서는 또 이혼을 하고 나서 딸이 새 아빠와 새로운 가족을 이어서 살고 있는데 그 세계 안에서 또 교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새 아빠는 나쁜 사람만은 아니에요. 네네.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아빠들끼리의 어떤 신뢰가 있죠. 그러니까 의붓딸이지만 또는 나의 친딸이지만 딴 사람하고 살지만 그러나 서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딸을 사랑해 라고 하는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않았던 우리 뉴스에서 보면요 늘 거창한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금지를 내리고 올리느니 지구 반대편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느니 그런 건 아이언맨이 해결해 주는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는 작은 것들이고요. 그 작은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우리도 충분히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작아지는 장르에서는 끊임없이 나오고 요즘 작은 영화가 나올 때가 됐어요. 작은 블록버스터들. 네네네. 이게 앤트맨이 짚은 지점이겠죠. 네. 어쨌든 오늘 이너스페이스 그리고 앤트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신 기자님과 작아지는 것에 대한 중요한 뭔가 포인트를 다시 한번 되짚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작아지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제 마치고요.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3부로 돌아올게요. 신기주 기자님 안녕히 가시고요. 네. 에바 캐시디의 Autumn Leaves. 이 곡은 김아리님 신청곡입니다. 이 곡 들으시고 광고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극혐
예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요즘같이 일교차가 커지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일교차가 커지는 일요일, 마음 따뜻하게 해줄 90년대 노래들로 함께할게요. 90s but goodies. 열대우린 기후 속에 살고 있나 긴밤 외로운 과거를 또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김지효님, 쫑디, 이 노래 절대 모를걸요? 제가 정말 아끼는 노래인데 푸른밤을 위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윤종신, 박정현의 우둔 남녀. 두 사람의 앳된 목소리가 정말 좋은 곡이에요. 들어보실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모릅니다. 이럴 수가. 지효님 성공하셨어요. 제가 근데 사실 모르는 노래가 많이 있어요. 90년대 노래 중에 아는 곡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도 이게 무슨 노래지 싶다가 노래 나오는 후에 이 노래 싶은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 노래는 정말 모를 것 같네요. 왜냐면 윤종신 씨, 박정현 씨 목소리면 잊기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둘의 조합이 상당히 색다르기 때문에 같이 보컬로 이렇게 참여를 한 곡을 제가 알고 있다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기억을 못 해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모릅니다. 지효님 축하드려요. 제가 모르는 곡을 하나 푸른밤 신청하셨네요. 8338님, 수술을 앞둔 제 병실에 동창들에게 들었다면서 첫사랑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헤어진 후 5년 만이었어요.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빠도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고만 갔습니다. 한 번쯤 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볼 수 있어서 행복했지만 한편으론 슬픈 하루였네요.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헤어진 후 5년 만이었다라고 보내주신 거 보니까 어떠한 연인 관계에 있으시다가 이제 또 다시 헤어지게 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죠. 뭐 이전에 어떻게 헤어지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첫 번째로 사랑했던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첫사랑이었던 사람, 뭐 그런 사람이면 정말 다시 보고 싶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슬픈 하루였다는 말도 너무너무 공감이 갑니다. 그래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김희선님,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신해철 씨의 곡이 또 오랜만에 신청이 들어왔네요. 이 곡은 한번 함께 들어봐야죠. 신해철 씨는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또 보냈을지, 편지를 어떻게 보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그리고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잠 못 이룬 새벽 난 꿈을 꾸고 있어. 흐느낄 만큼 지친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사랑은 너의 미소처럼 수줍길 바래. 조금만 더 가까이 내 곁에 있어줘. 널 사랑하는 만큼 기대실 수 있도록 지친 어둠이
눈뜰 때 지금 모습 그대로 baby 제발 내 곁에 있어줘 잃어버린 만큼 자유롭다는 걸 세상은 쉽게 잊으려 해 소중한 우리의 바람이 다시 피어나 그날을 꿈꾸며 조금만 더 가까이 내 곁에 있어줘 We can reach the other side if we hold on to the passion 지친 어둠이 다시 푸른 눈 뜰 때 Getting closer day by day Ooh, baby 제발 내 곁에 있어줘 만들고 싶진 않아 세상이 바라는 걸 우리만의 미래를 만들 거야 작지만 소중한 꿈을 위해 조금만 더 가까이 내 곁에 있어줘 너 사랑하는 만큼 기다릴 수 있도록 지친 어둠이 다시 푸른 눈 뜰 때 지금 모습 그대로 Ooh, baby 제발 내 곁에 있어 지금 이대로 내 곁에 있어줘 너 사랑하는 만큼 기다릴 수 있도록 지친 어둠이 다시 푸른 눈 뜰 때 지금 모습 그대로 Ooh, baby 제발 내 곁에 있어줘 Baby 내 곁에 있어줘 잃어버린 나를 만나고 싶어 모두 잠든 후에 나에게 편지를 쓰네 내 마음 깊이 초라한 모습으로 힘없이 서 있는 나를 안아주고 싶어 난 약해질 때마다 나에게 말을 하지 넌 아직도 너의 길을 두려워하고 있니 나의 대답은
같은 삶도 네 제3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은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조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맘도 없진 않지만 걱정스런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 친구여 우린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때로는 내 마음을 남에겐 감춰왔지만 슬플 땐 그냥 맘껏 소리내 울고 싶어. 나는 조금 더 강하지 않아.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네.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우리가 찾는 소중함들은 항상 변하지 않아. 가까운 곳에서 우릴 기다릴 뿐.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네.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우리가 찾는 소중함들은 항상 변하지 않아. 가까운 곳에서 우릴 기다릴 뿐.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그리고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두 곡 듣고 오셨어요. 푸른밤 종윤입니다. 90s but goodies 듣고 계세요. 9178님 SES의 친구 신청합니다. 베스트 프렌드와 함께 오랜만에 노래방에 갔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노래방 가는 걸 워낙 좋아해서 친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저를 위해 가끔 가줬는데요. 친구가 저더러 여전하다면서 웃더라고요. 그 시절 추억하면서 학창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 신청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친구와 함께 갔던 그런 노래방을 오랜만에 또 함께 가셨나봐요. 저 진짜 노래방 많이 갔었는데 말이죠. 저도 얼마 전에 진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시 만나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 밴드부 했었다고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때 제가 베이스를 쳤고 보컬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어찌 보면 보컬이지만 그때는 베이스를 쳤었던 거죠. 그 친구와 함께 노래방을 다니면서 노래를 참 많이 불렀었는데 얼마 전에 같이 또 만나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기분 묘하더라고요. 그때 같이 불렀던 노래들 막 휘성씨나 뭐 그런 노래들을 막 선곡해서 부르는데 기분이 되게 묘했습니다. 정재희님 이원진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신청합니다. 도토리 월드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 막 연인들이 시작했었던 제 미니 홈피 BGM이었어요. 막 연애를 시작했었던 제 미니 홈피 BGM이었어요. 딱히 비밀 연애도 아니었는데 괜히 비밀 많은 척 의미심장하게 이 노래를 걸어놨던 추억이 있네요. 그 시절 남자친구는 벌써 아이 아빠가 다 되었다더군요. 시간 참 빨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지. 어쨌든 도토리월드 추억에 대한 이야기 좀 할까요? 현재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전에 뭐 이야기했었는데 뭐 이런 곡들이나 뭐 이름 까먹었어요. 응급실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뭐 스윗박스 이런 곡들 좀 많이 도토리월드에서 인기 끌었던 그런 곡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현정님 박지윤의 블루문 신청해요.
푸른밤에 푸른 달을 신청하다니 뭔가 로맨틱하지 않나요? 저만의 착각인가요? 어쨌든 지은 언니의 풋풋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월요병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발랄한 음악이에요. 색소폰 연주도 인상 깊은 곡입니다. 과연 푸른밤에 어떤 푸른 달이 뜰지 쫑디의 선곡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분 푸른밤에 푸른 달이 뜰지 쫑디의 선곡 60초에 공개합니다. 아, 좀 그런 느낌이야. 너무 많이 보셨어. 케이블 너무 많이 보셨어. 케이블 너무 광고 나오는 거 너무 많이 보셨어. 어쨌든 저도 박준 씨 되게 좋아하고 이 곡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오늘 또 일요일이잖아요. 뭐 12시 지나서 월요일이긴 하지만 푸른밤의 시간은 또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 월요병 이겨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부분 때문에 전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은 우린 일요일에 살고 있어요. 월요일이 맞기 싫은 게 월요병인가요? 그쵸? 월요일 맞기 싫은 거 월요병, 아니면 월요일에 일어나서 너무 힘든 거 월요병이잖아요. 월요병이 없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아예 월요병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틀지 않겠어요. 여러분 월요일 힘들어하지 말아주세요. 아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저는 사실 요일이 딱히 없어서 이기적인 DJ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안 틀어. 7873님, 가을인데 옆에 아무도 없어서 조금 외롭네요. 작년엔 있었는데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 신청합니다. 아, 저는 이런 사연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작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아, 외로워요. 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혼자라서 외롭네요. 뭐 이런 진짜 외로움에 대한 본질적인 외로움이잖아요. 이건 누군가가 옆에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거. 그래요. 아유, 김광석 씨 음악도 또 저 얼마 전에 LP 친구한테 선물 받아서 김광석 씨 거 쭉 듣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자,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원진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그리고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나였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좋은 것을 대할 때면 함께 나누고픈 사람도 그 역시 나였으면 너도 떠날 테지만 그래 알고 있어 지금 너에게 사랑은 피해야 할 두려움 이란 걸 불안한 듯 넌 물었지 사랑이 이제 터지면 슬픔이 되는 걸 아느냐고 하지만 넌 모른 거야 눈물을 그 슬픔이 때론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는 것 네가 힘들어 지칠 때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됐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너의 실수도 따듯이 안아줄 거라 믿는 사람 바로 내가 됐으면 너도 떠날 테지만 그래 알고 있어 지금 너에게 사랑은 피해야 할 두려움
가까이 설 수 있도록 불안한 듯 머물렀지. 사랑이 짙어지면 슬픔이 되는 걸 바의 선율에 젖은 날이면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가 나의 노래도 휘파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 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것은 모두 실속과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였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작은 것은 모두 실속과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였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작은 것은 모두 실속과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였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이원진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그리고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 두 곡 듣고 오셨어요. 90s 버 굿디즈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김찬주님, 오늘 야외 공연을 보고 왔는데 진짜 가을이더라고요. 얇지 않게 입었는데도 좀 추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춘추복 입을 수 있어서 좋네요. 하복은 안 이뻐.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신청해요. 어제 나왔다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90년대 노래라니 놀라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춘추복 입으신다는 거 보니까 뭐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이신 것 같은데 차우차우 이 곡을 아시네요. 이 곡이 요즘에는 거기서 가장 많이 틀리죠. 그 마녀사냥에서 그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아니라 너의 곡소리가 들려로 지금도 그 코너 진행하나? 어쨌든 그 코너가 진행이 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많이 불려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전규성님,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신청합니다.
고1 때 처음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아서 특별한 날이 생기면 꼭 라디오에 신청해야지 라고 마음먹은 지 벌써 17년이 흘렀네요. 저는 벌써 8살, 6살 두 아들의 아빠가 되었고요. 내일 생일인 큰아들 침대 위에 갖고 싶은 장난감을 몰래 올려놓고 학교 반 친구들에게 나누어줄 음료와 간식을 챙기는데 아내가 부모님과 자기 생일은 안 특별하냐고 핀잔을 주네요. 사랑하는 아내 주영미, 이렇게 이쁜 큰아들 낳아줘서 이만큼 키우니라 고생 많았고 고마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신청곡은 해피 버스데이 투유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아내분과 또 이렇게 또 가족을 생각하는 마무리 아름다웠습니다. 처세술이 좋으신 분이네요. 아들과 아내를 동시에 챙기셨어. 6살 아들은 어떻게 해요? 6살 아들도 또 나중에 한번 또 따로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라디오를 정말 함께 해주신 분인 것 같아서 더 뭔가 이런 가정적인 이야기가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9048님, 진이의 뭐야 이건 신청해요. 시원하게 지르는 노래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들으니 생각이 많아지는 곡이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씩 도전해보느라 경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생각해본 적 없는 직업을 갖게 됐는데요.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도 될지 이대로 안주하는 건 아닐지 고민이 끊이질 않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제 나이가 되면 꽤 프로페셔널한 커리어우먼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노래 가사처럼 제가 이루려던 꿈, 제가 찾는 제 모습은 뭐였을까요? 일단 부딪히고 모든 걸 걸어보기 어려워진다는 게 좀 서글퍼져서 주절거려봤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부딪히고 모든 걸 걸어보기 어려워진다, 이 말이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진짜 일단 부딪혀보고 내가 진심이면 통하고 내가 사실이면 내가 떳떳하면 괜찮아, 세상은 알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겪어본 것들은 좀 아닌 것들도 종종 있었어가지고 내가 사실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들은 날 안 믿어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믿는 것들이 가끔은 부정당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걸 건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저도 느껴본 적이 많아가지고 지금 9048님의 사연에 되게 많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서글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흐르니까 사는 게 당연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겁이 없던 사람도 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겁이 많던 사람도 어찌 보면 겁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서글퍼하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또 웃긴 게 서글퍼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예. 서글퍼하면서 사는 거죠 뭐. 예. 그래요. 제가 가끔 이렇게 되게 모순되는 말을 많이 하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잘 꿰뚫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깊은 마음으로.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리고 진이의 뭐야 이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온종일 난 그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 난 가까운 채방에 들러서 예쁜 시집에 내 맘 담았죠.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이 샀죠. 내려오는 비를 맞으며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꿈속
Happy birthday to you. 뭐야 이건? 거리 위에 지쳐버린 사람들의 한숨 속에 잃어버린 나를 보았지. 이런 것이 어린 시절 반짝이던 눈망울로 그렇게 항상 꿈꾸며 그리던 그런 나의 모습이 아냐. 언제까지나 어린 날의 나의 꿈을 찾아가는 거야. 또 다른 나의 세상을 위해서. 이제 내게 그 무엇도 힘들 거라 생각진 않아. 혼자만의 싸움뿐인걸. 어렵고 힘들어도 부딪혀 이겨내는 거야. 고통이 항상 나쁘지는 않아. 오히려 내겐 힘이 되는 거야. 언제까지나 꿈꿔오던 내 모습을 찾아가는 거야. 또 다른 나의 세상을 위해. 언제까지나 어린 날의 나의 꿈을 찾아가는 거야. 또 다른 나의 세상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부딪혀 이겨내는 거야. 고통이 항상 나쁘지는 않아. 오히려 내겐 힘이 되는 거야. 언제까지나 꿈꿔오던 내 모습을 찾아가는 거야. 또 다른 나의 세상을 위해. 언제까지나 어린 날의 나의 꿈을 찾아가는 거야. 또 다른 나의 세상을 위해서.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리고 지니의 뭐야 이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스팟 굿이즈 함께하고 계세요. 7422님 조성모의 투 헤븐 신청해요. 이제 수능이 정말로 얼마 안 남아서 오늘까지만 듣고 수능 끝나면 다시 들으러 올게요. 응원해 주실 거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화이팅 하십시오. 아유 뭐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집중하시면서 또 뭐 푸른밤 잠깐 안 들을게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사실 사연도 안 보내시고 이렇게 딱 공부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저 다시 왔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인사까지 해주고 가시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집중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세요 꼭. 정도현님 학교 축제 때 과에서 급 밴드를 결성해서 참가하게 됐는데요. 저도 얼떨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악기를 못 다뤄서 코러스를 맡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댄서용 코러스. 지금 노래 연습보다 춤 연습을 더 하고 있어요. 그래도 노래는 코러스의 지존인 조규찬님의 믿어지지 않는 얘기 신청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갑자기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결성하게 돼서 막 하는 거 이런 게 되게 뭔가 청춘들 열정 막 즐거움 행복함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날 것 같아요. 전 사실 급 결성 이런 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좋은 경험하시고 재밌는 무대 경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성모의 To Heaven 그리고 조규찬의 믿어지지 않는 얘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또 울고 그러진 않니 매일 꿈속에 찾아와 제잘되던 너 요즘은 왜 보이질 않는 거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내게 올 수 없을 만큼 더 멀리 갔니 네가 없이도 나 잔치내 보여 괜히 너 심술나서 장난친 거지 비라도 내리면 구름 뒤에 숨어서 네가 울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만 하는 내게 제발 이러지 마 볼 수 없다고 쉽게 널 잊을 수 있는
내 가슴은 다 버렸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가졌던 그 시간 동안 넌 변했지. 내 옆에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던 그 시간이 오히려 편한 느낌이었다고. 너무도 차분한 그 눈빛 아래 흐르는 그 입술, 그 안에서 조용히 스며나오는 차가운 목소리. 헤어지자고. 아냐 이건 꿈이야.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들었지. 내 가슴은 다 버렸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가졌던 그 시간 동안 넌 변했지. 내 옆에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던 그 시간이 오히려 편한 느낌이었다고. 너무도 차분한 그 눈빛 아래 흐르는 그 입술, 그 안에서 조용히 스며나오는 차가운 목소리. 헤어지자고. 아냐 이건 꿈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이런 일이 다가올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어. 내 옆에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던 그 시간이 오히려 편한 느낌이었다고. 너무도 차분한 그 눈빛 아래 흐르는 그 입술, 그 안에서 조용히 스며나오는 차가운 목소리. 헤어지자고. 아냐 이건 꿈이야. 조성모의 To Heaven 그리고 조규찬의 믿어지지 않는 얘기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서경재님, 쫑디 22년 차 모태솔로에게 사랑이 찾아오라고 응원해주세요. 제 청춘을 이렇게 사랑 없이 보내는 게 너무 슬퍼요. 남자친구는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존재하긴 할까요?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아니 뭐 22년 차면은 뭐 아직 시간이 많고요. 22년 차 모태솔로이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걱정 마시고
곧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뭐 어느 활동을 하고 어느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22살이면 이런저런 인연들을 많이 만들 때잖아요. 그 안에서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지로 막 사랑하고 싶어, 누구라도 사랑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뭐랄까 진짜 사랑을 찾기 힘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 속에서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신청하신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버틸 순 없다고 휑한 웃음으로 내 어깨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말할 수 있는 건 너의 슬픈 눈빛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나에게 말해봐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휴학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 계획의 반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나만의 길을 가야지. 나는 재수도 했고 휴학도 했고 하지만 늦은 건 아니야. 이렇게 늘 스스로를 위로해 왔는데요.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다 보니 자신감도 흐려지고 진로를 바꿔야 하나 하는 생각도 종종 하긴 합니다. 주변 친구들도 이미 직장인인 사람이 있어서인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 요즘 따라 자주 우울해집니다. 임예나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나이라는 숫자는 항상 남과의 비교를 통해 더 큰 의미를 가져요. 내 삶의 방향에 맞게 차근차근 잘 가고 있다가도 더 어린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돌아보면 이상하게 우울해지는 기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친구들과 나와는 다른 방향을 향해 가는 거니까 비교의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같은 방향을 가고 있더라도 살아오면서 축적한 삶의 자산이 다르잖아요. 다른 경험들을 했을 거고 그 속엔 자신만의 경험들이 있겠죠. 꿈꾸는 사람의 나이는 다 비슷하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오늘 끝곡 안녕하신 가영의 어떤 종류의 환상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안경 쓴 모습이 똘똘해 보였던 멋있어 보였던 어려운 문제도 아무렇지 않게 풀 것만 같았던 네가 좋았어. 너를